안녕하십니까. 김태균 교수TV 건강지킴이 박신혜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전달해 주실 TK정형외과 김태균 교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균입니다. 교수님, 저희 요즘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쳐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외상 중에서도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진 경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얘기 들으면 너무 당황들 하세요. 혹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또 막막하기도 한데요. 교수님, 이런 경우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오늘도 속 시원하게 꿀팁 알려주실 거죠? 아유, 그럼요. 그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요, 우선 첫 번째로 전방 십자인대가 뭔가요? 정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릎에는 중요한 인대가 4개가 있습니다.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측부인대 2개, 그리고 관절의 안쪽에 있는 십자인대 2개가 그것인데요. 십자인대는 말 뜻이 2개의 인대가 십자로 교차한다고 해서 십자인대라고 부릅니다. 전방에서 시작하는 인대를 전방 십자인대라고 하고 후방에서 시작하는 인대를 후방 십자인대라고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2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무릎이 건들거리기 때문에 활동에 지장이 있고요. 2번째는 무릎을 자꾸 다칠 수 있어서 관절염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고 듣고 오시는 분들 보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또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수술은 해도 되는 건지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십자인대 다치는 것이 대개는 운동이나 사고로 생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죠. 그래서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이 복잡할수록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냉철하고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의 6가지 질문이 우리가 내려야 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첫 번째는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2번째는 수술을 한다면 언제 수술해야 될까? 3번째는 수술을 하기로 말하면 이 내용에서 내가 뭔가 결정할 일이 있나? 4번째는 재활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되나? 5번째는 직장에 복귀는 언제 할 수 있지? 6번째는 내가 운동은 언제 또 할 수 있나? 이 6가지가 우리가 내려야 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네, 교수님, 그렇군요.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요? 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해서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재활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십자인대가 얼만큼 끊어졌나, 끊어진 정도를 평가합니다.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되고요. 부분적으로 끊어진 경우에는 수술 없이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2번째는 동반된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반달 연골판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에 관절염 생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고요. 또 십자인대 다치면서 측부인대 같은 다른 인대도 다치기 때문에 이 치료를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리의 축, 다리가 옷자다리냐 아니면 정상이냐에 따라서 옷자다리가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관절이 불안정한 것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나중에 관절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째는 나이와 직업을 고려해서 젊고 활동적인 분들은 대략 수술적 치료를 선호하고, 나이 드시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살림만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재활치료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러면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언제 수술을 해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거가 참 중요하죠. 수술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너무 일찍 하면 관절이 아직 충격을 받은 상태라서 수술하고 나서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소위 관절 강직의 위험성이 높고, 너무 늦게 하면 관절이 건들거리기 때문에 또 다쳐서 관절염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략 다치고 나서 3주에서 6주 사이에 수술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사안들을 고려를 하는데, 첫 번째로 동반 손상을 고려하는데, 예를 들면 반달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데 어긋나 있다. 그러면 어긋난 연골판을 그냥 놔두면 변형이 있고 나중에 봉합을 해줘도 안 낫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강직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측부인대가 같이 닫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조기 착용으로 한 달 반 정도 놔두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6주가 지나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이런 의학적 상황 말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가 다음 달이면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수술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된다. 권장되는 3주 6주보다. 이런 경우에는 무릎에 붓기가 없고 관절 운동 범위가 다 돌아왔으면 조기에 수술도 가능하고요. 또 6주 이내에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치지만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하고 출근하고 이 정도만 하면 몇 개월, 또 심하게는 몇 년을 늦추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수술은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했을 때요. 수술 방법에 대해서 또 환자분들이 결정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진료실에 오시면 되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뭐 인터넷에 보면 자가권이 좋다, 아니면 타가권이 좋다, 그리고 뭐 수술 방법에도 이중다발이 좋다, 한다발이 좋다. 정말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방송 준비하기 전에 한번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검색을 해봤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수백 개가 나오더라고요. 이 전문가인 제가 봐도 그거를 보고 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십자인대 수술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대 재건을 할 때 무엇을 쓸 거냐? 내 것을 쓸 거냐? 자가권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다른 사람 것, 타가권 또는 동종권이라고 합니다. 를 쓸 거냐, 아니면 두 가지를 다 쓸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자가권을 쓰면은 재파열의 위험성은 낮고 병을 옮을 가능성은 없어서 좋은데 문제는 자기 인대를 떼주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근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타가권을 쓰면은 수술도 간단하고 회복도 빠른데 나중에 인대가 늘어나거나 또 끊어질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장점을 최대로 높이고 단점을 낮추기 위해서 자가권과 타가권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대를 어느 곳에 만들 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본래 인대가 있던 자리에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인대를 고정하는 위치, 다시 말하면 대퇴골의 터널과 경골의 터널을 어느 곳에 만드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대를 고정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조기에 재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견고한 고정력을 제공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인대하고 뼈 사이에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재생이 되는 건데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을 환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전문가도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어떤 수술 방법을 택하냐를 결정하지 말고 어떤 병원과 어느 의사를 선택할 건가를 결정하고 그 의사가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선택을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경험하신 환자 증례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최근에 제가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해드린 두 분 증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한 달 전에 축구하다가 다쳐서 온 19살 남자 환자입니다. 축구하는 도중에 상대방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무릎에서 뚝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통증이 심해서 운동을 못하고 병원을 찾은 경우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MRI에서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져 있고 관절경을 해보니까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인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대퇴골 터널, 경골 터널을 만드는 사진이고 자가권, 타가권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서 재건된 인대 사진 그리고 수술 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국제무역을 하는 활동적인 50세 남자 환자입니다. 십자인대와 연골판을 다쳐서 5년 전에 외부 병원에서 연골판 수술하고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절이 불안정하고 또 점차 심해지는 통증, 다리 변형 등이 나타나서 저희 병원을 찾으신 분입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 왼쪽 무릎 관절의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고 MRI에서
십자인대가 거의 보이지 않고 왼쪽 다리에 내반 변형, 즉 O자 다리로 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연골판 봉합술, 휜다리 교정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수술해서 자가건을 이용했기 때문에 타가건, 동종건을 이용하기로 하였고, 절골술을 먼저 해서 다리축을 바로잡고 이어서 관절경 수술로 내측 반달 연골판 봉합술, 십자인대 재건술을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주 씩씩하게 만들어진 재건 인도를 보실 수 있고, 수술 후 사진에서 다리축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교수님 또 진료실에서 늘 말씀하실 때요. 재활치료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시잖아요. 수술 100점, 재활 100점.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십자인대 수술 후에도 재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십자인대 수술 받는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 받으시는 분들보다 대개 젊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재활을 통한 기능 회복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지요. 이제 십자인대 재건술 후 재활은 수술 후 시기 경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능 회복을 하게 됩니다. 대략 3개월 정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통증과 붓기를 감소시키고, 두 번째는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세 번째는 근력을 키우고, 네 번째는 균형 감각, 순발력, 지구력을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에 필요한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죠. 이상의 내용들을 큰 원칙으로 하고, 수술하고 당장 퇴원하는 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는데, 보조기는 관절을 또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관절 운동 범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게 되고, 체중 부하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목발을 짚어야 되는데, 보조기와 목발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내용에 따라서 가령 반달 연골판 봉합술을 동시에 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 재활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활 과정을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섬세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질문하시는 것도 되게 디테일하세요. 그래서 직장 복귀 시점이 언제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십자인대 수술 후에 언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제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현직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언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고, 또 수술을 하려면 직장에 진단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얼마 후에 병원에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진단서에 적어둬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략 직장 복귀 시기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사무직인 경우에는 빠르면 3주, 대략 6주,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복귀가 가능하고,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예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운동 때문에 다쳤잖아요. 근데 이 좋아하는 운동을 멈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수술 이후에요, 운동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쯤 전에 그런 Accelerated Rehab Protocol이라는 게 운동하고 나서 한 4개월 만에 복귀하는 프로그램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나서 재파열이 되거나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심각하게 늘어서 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보존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재활치료를 대략 3개월 정도 받고, 이어서 3개월은 자전거 타기, 헬스클럽 운동 등을 통해서 적응 기간을 갖고, 골프나 등산, 다시 말하면 위험하지 않은 운동은 대략 6개월쯤 후에 시작할 수 있고, 축구, 농구, 스키, 이게 이제 무릎 다치기에 아주 악명 높은 3가지 운동이죠. 죄송합니다. 이 동호회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운동은 대략 수술하고 나서 9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 시작한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전방 십자인대 다친 분들께 너무도 중요한 질문들에 정말 성실하게 명쾌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자인대 손상은 대부분 돌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 없이 놀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옳지 않은 판단을 해서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핵심 사안에 대해서 딱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수술이 필요한가? 수술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 해야 될까? 수술 후 재활치료는 어떻게 할까? 직장에는 언제 복귀할 수 있을까? 좋아하는 운동을 어떻게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등의 사안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다치고 나서 기능 회복 또 장기적으로 관절염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수술 100점, 재활 100점 모든 게 중요하지요. 십자인대가 끊어졌다고요? 그러면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 TK 정형외과 김태균 교수님께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태균 교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